안녕하세요.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. 김정은이가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방문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중국 북경에서 지금 떠났다고 그래요. 아마 하여튼 핵 문제 또 이 중국의 지원 문제가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. 김정은의 이야기가 저는 지난해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한다고 그랬어. 우리 사회에서 일부 친북, 종북적인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백두청송위원회, 또 위인맞이 환영단, 이런 거 현수막도 걸리고, 여러분들 또 이 강화문 한복판에서 백두청송위원회가 꽃수술 가지고 춤추고 이러는 거,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대학로에서 백두칠령 맞이 연극 플러스 노래를 했다고 그러네요. 이 정말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기는 합니다. 김정은을 위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. 이 지금 정말로 김정은이가 위인인지, 우리가 정말 제 정신이 제대로 똑바로 박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. 지난해 북한에서 이런 그 축전을 했다고 그러네. 대회를 했다고 그러네. 이벤트를. 범세계 위인 칭송 축전이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북한에서 했는데, 북한에서 위인이 누구일까요? 그동안 2018년 이전까지는 북한에서 위인은 세 사람이었어요. 김일성, 김정일, 그리고 김일성의 처 김정숙, 그래서 세 사람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이가 여기 들어가서 북한에서 지금 3대 위인이, 백두 위인이 세 사람인 것 같아요. 북한 따라 배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알고 있으면 어떤 경우가 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김정은이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물려받았는데,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에요. 김정일은 그래도 한 20년 정도 후계자 수업을 했는데, 김정은은 약 한 2009년부터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만으로 한 2년 정도 후계자 수업을 한 거다, 이렇게 보면 되고, 굉장히 권력 기반이 취약했다. 그 이전에도 권력 기반이 취약하면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? 그건 바로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김정은이가 선택했던 방법도 공포 정치예요. 그 공포 정치에서 가장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가 공개 총살입니다. 금년 1월 1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서 이런 방송을 했네요. 고사포병사령부, 북한에 있는 고사포병사령부 정치위원을 공개 총살하는데 옆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? 수백 명의 장군들이 있었답니다. 수백 명의 장군들.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똥별들은 똥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공개 총살하는 거 보고 웅성웅성거리기도 하고 저놈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랬다고.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난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5년 동안에 숙청된 권력 엘리트들이 몇 명이냐면 340명입니다. 북한은 잘못하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만 공개 총살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고구마 줄기 이렇게 하면 고구마 여러 개 나오듯이 관련대가 있는 가족들을 전부 다 벌을 줘요. 이 벌 주는 거를 우리는 연자제라고 그러는데, 북한에도
이 연좌제가 있어요. 그러면 340명이 갔으면 친척은 8촌까지, 그리고 부인까지는 4촌, 이렇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한 수만 명이 여기에 연관돼서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것 같습니다.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공개 총살되거나 또는 암살됐어요.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은의 개인 교사였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. 우리가 치면 이 연합사령관쯤 되는데 이 사람, 그리고 고모부 권력의 2인자였던 고모부 장성택 고사포 총으로 뭐 쏴 죽이고, 인민무력부장, 우리로 치면 국공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. 현영철. 그리고 하이라이트는, 암살의 공포정치의 하이라이트는 내 권력에 장애가 되는 사람. 그 사람은 자기 이복형이었던 김정남.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강 암살을 시켰다. 살인가스를 가지고. 또 하나,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또 핵 개발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여튼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위인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은 위인이 아니라, 한국 사회에서 위인이 아니라 김정은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. 실상을. 전체주의 독재자입니다. 분명히 전체주의 독재자예요. 김정은이가 이런 공포정치를 하고 뭐 척건들을 죽이고 이러면 지도 일말의 양심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. 이 양심의 일말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? 제가 알기로는 과음하고 폭식한대요. 포도주 한 번 마시면 한 7병 정도 마신대요. 혼자서. 그럼 지가 뭐 잘 살 수 있겠어요? 폭식한대요. 스트레스 해소하기. 그래서 김정은이가 몸무게가 지금 100kg에서 130kg로 늘어났다고 그러네요. 그리고 분노도 잘 내고 뭐 성질도 잘 내고. 그래서 이런 성질 잘 내고 뭐 불쑥불쑥거리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?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정신병 환자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뭐. 자,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? 김정은 과연 위인인가? 저는 위인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자예요.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환상을 우선 급한 거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.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런 독재를 하고 그 공개 총살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인권 탄압과 관련된 문제. 이 인권 탄압의 문제는 이런 문제. 그리고 지금 동북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김정은이 없어져야 돼요. 김정은이 사라져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북한 체제가 우리처럼 자유로운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. 이거를 레짐 체인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정권 교체, 그러니까 국가 교체, 체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떻게 해야 될 건가? 저는 북한의 자유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유란 무엇인가? 1775년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미 독립운동 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헨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짧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음에 와닿는 단어예요.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. 북한에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저항 정신을 키워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 저항 정신을 키워줄 수 있는 거가 지금 북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지금 21세기 정보화 사회이니까 북한의 정보화를 하자. 이 정보화를 시키는 것은 바로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단초이다. 북한의 휴대전화가 지금 한 600만 대쯤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이걸 지금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자유화의 바람 속에 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. 그리고
CG나 DVD 등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를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해서 주민의 손에 들어가서 자유화의 정신을 키우고 자유화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다. 북한의 체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북한 주민의 공개 총살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인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